자, 이제 다음 주면은 선수들, 아니죠. 이제 바로 시작이죠. 브라질에서 올림픽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포츠 대통령, IOC 위원은 표절 때문에 결국 난리가 꺾이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IOC 위원 얘기부터 한번 볼까요? 영상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장미란 선수 모습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에서 4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동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국제 역도 연맹이 런던 올림픽에서 채취한 소변과 혈액 샘플을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11명이나 됐고요. 네. 6명이 메달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명 중 1명이 바로 장미란 선수가 출전했던 역도 75kg급 이상에서 동메달을 딴 선수였던 거죠. 자, 지금 저 장면 저 기억납니다. 4년 전 런던 올림픽 때 장미란 선수 저걸 들지 못해서 4위에 머물렀거든요. 네, 굉장히 아쉬웠죠. 자, 그러나 이제 저 눈물, 이제 그 값을 하게 됐습니다. 네. 3위로 간주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지금 약물을 복용한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장미란 선수가 아마 이 4등에서 3등으로 올라가서 동메달을 다시 획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미란 선수 소식이 반가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장미란 선수가 이제 고려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나는 IOC 위원 되는 꿈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IOC 위원은 문대성 전 의원이었는데 네. 최근에 좀 논란이 좀 더 IOC 내부에서 커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대성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IOC 위원으로 자격이 정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대성 전 의원이죠. 이 문대성 위원 같은 경우에는요, 2008년에 이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선수위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까지, 그러니까 올해 리우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선수위원 자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정지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문대성 위원이 이 국민대 논문 표절 논란, 박사 논문 표절 논란에 시달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게 1심에서도 문대성 의원이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IOC에서 문세성 의원의 이런 공판 결과로 인해서 그러면 자격을 정지시키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IOC 위원 8년 임기 이제 다 끝나는데 마지막 남겨놓고 저렇게 돌려차기로 우리를 시원하게 했던 문대성 위원이 자격 정지가 돼서 좀 난처한 상황에 처했는데 새롭게 그러면 그 공석에 도전하는 우리 선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러 선수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역도의 장미란 선수, 사격의 진종호 선수, 그리고 탁구의 유승민 선수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체육회에서 한 명만 후보를 내야 되거든요. 네. 이 대한체육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유승민 선수를 IOC 위원으로 우리나라에서 후보로 내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서브를 입고 있는 빨간 유니폼을 입은 유승민 선수 그 당시의 모습 보고 계시는데 IOC 선수위원회 도전을 하는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당선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IOC 위원 그 후보로 지금 나간 사람이 한 2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이 중에서 4명만 뽑는 상황이고요. 또 아시아계는 굉장히 드문데다가 네. 이번에 굉장히 쟁쟁한 선수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그 장대 육상 높이뛰기 선수, 러시아의 이신바에바 선수가 또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육상 영웅이죠. 후로후시 보지 이 선수도 나오고요. 이런 네. 쟁쟁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네. 이게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또 문대성 선수의 여파도 또 있다 보니까 네. 아마 그렇게 박다 이렇게만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장대 높이뛰기의 여신 이신바에바 선수인데요. 잠시 후에 러시아 얘기를 할 때 또 등장할 저 선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소 변호사.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리우에서 시작하는 올림픽에 굉장히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는데 한 명 한 명 소개해 주십시오. 저 선수는 히잡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히잡을 쓰고 있지만 국적은 미국이고요. 미국 펜싱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이름은 이브티아즈 무하마드인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도 출전이 유력시 됐습니다만 당시 부상으로 출전을 못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데 네. 히잡을 쓴 것은 사실 그 종교 때문이겠죠. 네. 이슬람 종교 때문인데 히잡을 쓴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또한 또 지난 4월에 미국 타임즈가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을 선정했는데 여기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체조 선수 한 명 등장했는데 이 선수는 왜
눈길을 끄는 거죠? 일단 나이 때문인데요. 네. 우즈베키스탄의 체조 선수 옥사나 추소비티나 선수입니다. 네. 나이가 무려 올해 41살이니까 제 또래인데 네. 이게 다른 종목도 아니고 체조, 특히나 여자 체조 같은 경우에는 10대가 전성기고요. 네. 20대만 돼도 사실은 기량이 많이 쇠퇴한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디아 코마네치가 몬트리올 올림픽 단 건 16, 17 그랬거든요. 41살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감독을 해도 될 나이에 현역으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올림픽까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국적도 소련에서 독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올림픽에 이번이 7번째 출전인데요. 금메달을 따고 또 지난번에 또 인천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해서 은메달을 딸 정도로 아직도 실력이 쟁쟁하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아공의 육상 선수라는데 이 선수 왜 눈길을 끌죠? 네, 화제의 선수였는데요. 바로 성별 논란이 일었던 남아공의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여성인지 남자인지 살짝 좀 헷갈릴 정도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여성 경쟁 네. 선수들과 그 코칭 스태프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볼 때도 성별이 잘 이제 구별이 안 됐고 네. 그 후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검사 결과가 조금 더 이제 의혹을 좀 낳습니다. 왜냐하면 네. 의학적으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남성 호르몬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운동 경기 능력에. 그런데 일반 여성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그런 그 비율이 무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 이유로 경기 출전도 금지당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여성으로 인정받아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궁도 없고 난소도 없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좀 오해를 받긴 했습니다만 다른 요인 때문에 결국 여성으로 간주가 돼서 이번엔 출전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러시아가 이제 통째로 육상 선수들 못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신바에바 선수 아까 등장했는데 푸틴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신바에바 선수를 초청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 러시아의 올림픽 선수단 출정식 장면인데요. 이게 네. 좀 뭐 좀 의욕을 보이는 장면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그 이신바에바가 장대 높이뛰기 선수이기 때문에 그 육상 선수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국가가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 도핑을 네. 했다라고 해서 육상과 역도가 전체 출전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바에바 선수도 출전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푸틴 대통령도 굉장히 좀 경직된, 좀 굳은 표정을 보였습니다. 저 화려한 대통령국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선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게 억울해서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약물 복용한 걸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언가요? 일단은 그 약물을 실제로 복용한 선수만 출전을 금지당해야지 왜 러시아의 전체 육상 선수를 출전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네. 이제 푸틴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러시아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이 러시아의 조직적인 국가 개입한 그런 차원의 도핑을 네. 그 내부적으로 제보한 육상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도 사실 과거에 도핑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가 이번에 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국적이 아닌 IOC 길을 달고 출전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출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거군요. 자, 그 고발자에게 IOC 깃발을 단 특별 출전 기회도 역시 러시아가 나서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자, 리우에서 올림픽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관심이 아주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결하게 정리해서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